안녕하세요.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지금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에 따른 영향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전에 많이 올랐던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망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시장하고 다르게 지금 이제 가장 호황을 보이고 있는 곳이 분양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4월 달에는 이제 사상중흥 S클래스하고 그리고 이제 동래 온천의 동래 효산 벨뷰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분양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중흥 S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은 지금 뭐 분양시장이 계속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청약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제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해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잔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을 안 돌아다녀 봐도 되는 이런 이제 분양시장 에 대한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 쪽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앞서서 이제 하나 이제 포레나가 이제 덕천동 쪽에서 이제 분양을 했었고, 여기 이제 덕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상당 기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을 하는 지역이 동부상권이다 보니까 동부상권 쪽에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동부상권이 뭐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하더라도 뭐 당연히 이제 인기는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또 동부상권의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매력을 갖출 수가 있는 이 서부상권의 공급이 되는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세대수는 이제 1572세대 중에서 952세대를 이제 분양을 합니다. 아파트는 뭐 이제 판상형으로 이제 대부분 설계가 되어서 정남향, 그리고 이제 중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동향 중심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세대수가 이제 1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아마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입지를 살펴보면요. 지금 일단 사상 쪽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지역은 이 사상역, 그리고 이제 사상 그 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이쪽 이제 지역이라고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김해 쪽으로 이제 경전철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 3호선,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 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지하철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부상권에서 이 경남하고의 이제 연결을 이어주는 접점 지역이 이 사상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단도 많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 조금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동부상권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좀 떨어졌었는데요. 일단 강서 그 명지 쪽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또 반대쪽으로는 동부상권이 있는데,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제 행정구역에 들어가는 지역 중에서 이제 이 좀 가격적인 이 메리트를 갖출 수 있는 지역이 이 사상, 이 낙동강을 따라서 사상 쪽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면은 이제 사하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지금 선호를 하는 축들은 이 남해고속도로 지선을 통해서 서면으로 이어가는 이 축과, 그리고 만덕에서 이제 넘어와서 이렇게 이제 동래로 넘어가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축,
이 두 축이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낙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뻗어져 있는 이 이제 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 지역으로서 좀 인기는 좀 그동안은 좀 낮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이제 덕포 동에 들어오는 이제 사상 중흥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상역 쪽에 이제 근접하지는 않고 덕포역 쪽에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제 지하철역 앞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부산에 이제 이 도시철도 연결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 앞에만 있으면은 웬만한 지역들은 다 편리하게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입지적으로 보면은 역세권, 예, 역세권 앞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인근에 이제 부산 도서관이 이쪽에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상초, 사상고, 덕포, 여중 이렇게 이제 학교들도 이렇게 이제 잘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밑쪽으로 있는 이 한신 아파트 쪽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아마 중흥 S클래스가 들어오면은 이 이제 덕포역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에 이제 좀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낙동강 조망도 이제 나올 테고요. 그리고 도시철도도 끼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뭐 가깝게 접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기에는 좋은 위치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사상공단 이에 대한 이 뭐 인식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제한 요소로 이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안배가 이제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양 가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은 15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단지 조경이라든지 단지 구성은 쾌적하게 잘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향 자체가 이제 정남향의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일반 분들도 관심이 많이 높으실 것 같고요. 요 위쪽이 이제 덕포역 쪽인데 아무래도 덕포역에 가까운 쪽에 이런 그 이제 대형 평형, 이게 이제 가장 큰 평형이 전용 99제곱미터인데 이 전용 99제곱미터가 이제 이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4 타입이 이쪽 이제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쪽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4동, 105동, 106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이제 조망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도 이제 전용 84 타입을 배치를 했고, 그리고 59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24평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동향이거나 이제 좀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은 이제 과거에는 전용 59 타입이나 전용 84 타입 이 두 개 타입으로 많이 구성이 됐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4 타입하고 79 타입을 적용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84 타입이 가격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31평형, 33평형 이러한 이제 타입들도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34평형에서 좀 더 줄여가지고 31평이나 32평을 이제 많이 배치를 하는 게 요즘에 좀 아파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양 가격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평면 타입을 이제 살펴보면은 전용 59제곱미터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현관이 있는데 현관에 신발 수납장이 있고, 지금 별도의 이제 팬트리는 이제 안 보이고요. 그리고 전면으로 이제 3베이를 구성을 했고,
안쪽 방은 예, 이렇게 이제 침실 작은 방이 이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방에 있는 예, 드레스룸이 조금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작게 이렇게 이제 좀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74제곱미터는 31평형입니다. 31평형인데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예, 신발 수납장 그리고 이제 현관 팬트리가 이제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면 포베이 방식으로 해서 예, 판상형 구조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이제 갖춰져 있고 이게 주방 옆으로 보면은 이제 발코니하고 이제 이 실외기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정도 발코니 면적이라고 하면은 좀 여유롭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도 주방 쪽으로는 뭐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한쪽으로 이제 팬트리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는 예, 구성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9제곱미터는 33평형입니다. 예, 31평형보다는 조금 더, 뭐 거의 한 두 평 정도 넓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현관에 이제 팬트리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주방 팬트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냉장고라든지 이 수납장이 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주방 공간에 대한 여유로움이 이렇게 이제 갖춰져 있는데, 이 이제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전면 포베이인 반면에 요 이제 주방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환기창이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요쪽 대신에 지금 이제 안방하고 이 드레스룸 쪽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공간을 이제 넓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발코니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또 확장을 하게 되면서 드레스룸과 실외기 공간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뒤쪽 주방 옆에 붙어 있는 발코니 면적 같은 경우에는 공급 면적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좁은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4제곱미터인데요. 계약 면적으로 살펴보면은, 예, 35평형에, 예,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 뭐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뭐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요즘에 한 4인 가구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부족함을 뭐 못 느낄 정도로 이제 많이 이 공간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금 아파트의 공간 활용성은 이 서비스 면적을 얼마나 많이 빼느냐에 따라서 34평형이 뭐 40평 같이 보이느냐 아니면은 좁게 보이느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4제곱미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면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방 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이제 확장을 한 타입이어서 포베이 설계를 이제 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 현관에 들어오면은 이제 신발 수납장이 있고 현관 팬트리가 없는 대신에 이 이제 주방 쪽으로 연결되는 이 발코니하고 현관 문을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팬트리 개념으로 발코니를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흥에서 좀 이런 이제 타입들을 이제 설계를 많이 합니다. 현관하고 발코니하고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문을 많이 내서 좀 이제 실용성을 좀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장보고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거실 쪽으로 해갖고 삥 둘러가는 것보다는 발코니 쪽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뭐 또 상대적으로 동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평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 있는 팬트리가 예, 요쪽에 이제 지금 설치를 못 하다 보니까 예, 요쪽 이제 주방 옆에 이제 팬트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84제곱미터이지만 이 주방의 이 폭이 조금 이제 좁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일자형 아일랜드 식탁을 또 이제 한쪽으로 지금 좀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면은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자리를 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뭐 판상형 타입의 팬트리 두 개를 이제 도입을 했고 대형 드레스룸도 있기 때문에 평면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급 안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59 타입, 74 타입, 79 타입, 84 타입, 이렇게 이제 4개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주택 이제 공급 면적을 이제 살펴보면은, 118.3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이제 35평형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한 34평형 정도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5평형이 되는 게 이 주거 공용 면적이 한두 평 정도 이렇게 이제 좀 많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 면적의 평수가 이제 한 평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당 가격을 계산을 할 때 한 평이 더 늘어나니까 평당 가격을 좀 낮추는 이제 좀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9.9제곱미터, 59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10에서 19층 기준층의 분양 가격이 3억 4,7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평당 가격으로 보면은 1,355만원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 평이 더 늘어난 가격이니까 한 평이 더 줄어들면 평당 가격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는 있겠죠. 일단은 모집 공고 사항의 이제 분양 가격하고 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26만원입니다. 그리고 33평형은 1,302만원, 35평형은 1,308만원으로 해서 이게 이제 33평형하고 35평형에 대한 타입이 분양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25평보다 평당 뭐 한 50만원 정도 더 낮게 이제 책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약금 뭐 10%에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2차 계약금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전국을 감안을 했든지 아니면 이 가격에 대해 대응책으로 일단 1차 계약금으로 손쉽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1,000만원 정도를 이제 걸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중도금은 전에 다 무이자가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 가격에 지금 이제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59 타입이 700만원, 그리고 79 타입이 950만원, 84 타입이 740만원이네요. 84 타입이 발코니 확장 금액이 더 작게 적용이 됐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평당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84 타입은 평당 이제 한 20만원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1,328만원 정도가 이제 분양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제 시스템 옵션, 그리고 붙박이장, 이러한 옵션들을 이제 포함을 하면은 분양 가격은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에어컨 옵션이 없네요. 네, 여기는 에어컨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창호에 대한 옵션도 별도로 이제 적용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양 가격이 일단은 이제 발코니 확장에 대한 옵션만 적용을 했을 경우에 지금 35평형이
1328만원, 그리고 33평형이 1330만원, 그리고 31평형이 136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350만원 정도, 4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가 분양 가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이 덕포동, 사상 덕포동에서 이제 먹힐 수 있는 가격인지 아닌지, 이게 뭐 또 청약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갱노노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평당 분양 가격이 지금 일단 1314만원으로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319만원. 여기서 이제 발코니 확장비를 이제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포함을 하면은 1340만원에서 1350만원 정도가 이제 분양 가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해봤을 때, 이제, 요 바로 밑에 있는, 지금 이 중흥 S클래스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쪽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아파트는, 바로 여기 이제 괴법 한신 아파트, 그리고 괴법 2차, 요 두 개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괴법 2차 같은 경우하고, 연식을 살펴보면은 3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쪽 괴법 2차가 대단지이고, 그리고 이제 또 강변뷰 조망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평당 가격이 이제 한 930만원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32평에 대한 매매 가격이 3억 정도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93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때죠. 부산의 가격이 오를 때 최고 가격을 이제 찍었었던 게 3억 6,700만원 정도까지 이제 가격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해서 한 6천만원 정도 내린 가격이라고 이제 지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중흥 S클래스하고 이 아파트하고 가격을 비교를 할 때 지금 이 930만원 보다는 아무래도 뭐 이 3억 5천만원, 이 1천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을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이게 지금 23년 정도가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외에는 지금 요쪽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오거든요. 서희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얼마 정도의 가격을 책정을 할지, 일단은 이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 중흥 S클래스가 분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위치가 좋은 이 서희 같은 경우에도 가격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 뭐 초, 중, 고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쪽 이제 섹터는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일 거예요.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일 거고, 지금 이제 사상 쪽도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뭐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도입이 많이 돼서 일단은 이 시가지 정비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이쪽에 상권이 조금 더 이제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쪽 주변에서는 이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평당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5평 기준으로 보면은 한 1억 정도,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 더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만 본다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공급을 했었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이 주례 롯데캐슬 골드 스마트,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1280만 원 정도에 이제 분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렸는데요. 이게 지금 뭐 저층 같은 경우에는 저층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한 4천, 그리고 뭐 한 15층 정도 넘어가면은 한 6층 정도 이제 지금 프리미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당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은, 예, 1,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380만 원에서 한 1,4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아파트하고 롯데캐슬하고 지금 여기 중흥 S클래스하고 가장 이제 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롯데캐슬 골드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초등학교 가는 게 조금 이 철도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이 또 사상공단하고 이제 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갈까 이제 좀 뭐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1,4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이제 동네라든지 수영구, 남구, 해운대 쪽에 뭐 1,600만 원에서 거의 2천만 원 정도 가는 시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반영이 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상 쪽에서 이제 공급이 됐었던 게 하나 포레나라고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네. 포레나 덕천, 예, 이것도 지금 이제 1,3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확장비 포함하고 하면은 이것도 1,3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 예, 바로 역 앞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덕천역이 또 이제 뭐 교통의 요지이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배후 주거지의 이제 폭이 좀 이렇게 이제 좀 얇죠.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또 인기도가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아파트 청약할 때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데 15,000명 정도가 이제 청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분위기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높은 이제 청약 경쟁률이었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3억 8천 정도 분양을 해서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네요. 3천만 원 정도면은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1,370만 원, 1,400만 원 정도까지 가네요. 이것도 프리미엄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네, 이 아파트도 뭐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청약률은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판상형이라든지 브랜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일대에 이제 또 새 아파트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분양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프리미엄은 1,350만 원에 분양을 해서 프리미엄 3천만 원 정도 붙으면 이제 1,45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히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새 아파트라고 하는 점, 새 아파트는 가격에 한계가 없다라는 거, 이거를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요쪽에 이제 사상 쪽하고 지금 뭐 이제 롯데캐슬 주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했는데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제 명지 쪽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1,200만 원, 1,400만 원까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낙동강을 건너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있죠. 아무래도 지금 뭐 명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시철도가 연결이 안 돼 있고,
부산으로 이제 넘어오려고 하면은 명지 쪽에서는 이제 하단 쪽으로 이제 바로 넘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낙동강을 건너기가 이게 이제 심적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 쪽에 이렇게 이제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명지와 이 동부상권의 이 사이에 위치한 이 사상에 대한 새 아파트 수요가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죠. 샌드위치 효과, 예, 샌드위치 효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상 쪽이 밑에 이제 사상 스마트 시티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라 쪽, 이 위쪽에 있는 이 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쪽도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속속속 들어와 줘야지 이제 주거 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겠죠. 네. 그만큼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시사하는 부분은 동부상권의 이제 집값이 높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언뜻 이렇게 이제 느꼈을 때는 이 분양 가격이 높은 가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해운대에 뭐 이제 2천만 원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충분한 가격인데,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부산 사람들, 계속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과 1,000만 원 넘은 지가 지금 뭐 몇 년이 안 되기 때문에 2014년 이후부터 해서 1,000만 원 넘기 시작했는데 뭐 6, 7년 만에 이렇게 지금 갑자기 또 2천만 원대로 접근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시장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도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은 뭐 제 생각에는 분양은 뭐 아마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양 가격에, 이 입지에, 브랜드에, 그리고 그동안에 새 아파트가 없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청약자 수가 한 11,000명 내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지금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제 감안을 했을 경우에, 일단 그 주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청약자 수가 5,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1순위 청약자. 그리고 이제 하나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15,000명이었고요. 그리고 해운대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18,000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이 대단지라든지 위치 좋은 데에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은 한 1,300만 명에서 1,300명에서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만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이 볼륨은 이제 유지를 하면서 청약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중흥 S 클래스 같은 경우에 뭐 앞으로 이제 뭐 또 붙을 수 있는 프리미엄 정도 수준을 감안을 하면은 한 11,000명 내외로 아마 청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 청약한다고 하니까 뭐 청약 결과 보면은 되겠죠. 네, 오늘은 사상 중흥 S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현장 분양하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